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길게 이어온 리그 무패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FA컵에서 난적 토트넘에 완승하며 5라운드에 진출하는 등 컵대회 선전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램지와 모건 로저스 등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들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올리 와킨스를 잘 지원했고 틸레만스의 중원 존재감이 엄청나다. 공격진 전력 보강을 위해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말렌이 조커 카드로 나서는 벤치 전력도 좋아졌다. 입스위치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호성적을 내며 승격에 성공했는데 다이렉트 강등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강팀 원정에서 승점이 간절하다.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점을 노릴 것이다. 리암 델락과 엔시소 등 공격수들부터 압박으로 임할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는 최근 리그에서 최하위 팀인 사셈에 패하는 등 4연패 중이다. 델랍의 골이 나오긴 하지만 중원의 수비 라인 보호가 불안하기에 공수 밸런스가 떨어진다. 틸레만스와 카마라가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으로 전개할 수 있고 베일리와 램지가 돌파로 해결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뉴캐슬 원정을 잡으며 9위로 올라섰다. 맨유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전 스트라이커인 히메네스와 벤치에서 크랙 역할을 해주는 무니즈가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 비록 유럽 대항전으로 다음 시즌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순위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데 이 경기를 통해 더 높은 순위로 올라서려 할 것이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시즌 최다인 7골을 폭발하며 완승했다. 리버풀과 아스날이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번 시즌인데 현재 리그 3위로 내심 10년 전 레스터 같은 우승도 노리고 있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크리스 우드를 비롯해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 등의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고 중앙 수비는 리그 최강이라는 평가다. 접전을 본다. 노팅엄의 이번 시즌이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주중에 하브리그 팀 상대로 FA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등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다.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지만 접전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여러 피치를 밟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루키치와 스미스로우가 공격적인 운영으로 노팅엄의 수비를 공략할 풀럼 상대로 수비에 치중할 노팅엄이 차선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주중 경기에서 레알에 패했다. 아스날의 리그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챔스 16강 진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 골 차 승부였기에 원정에서 승리하면 다음 스텝을 노릴 수 있지만 그리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때문에 다음 주중에 있을 레알 원정을 위해 어쩌면 이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다. 레알전 2골을 기록한 홀란드를 비롯해 후벤 디아즈와 실바를 대신해 마르무시와 리코 루이스, 도쿠와 누네스 등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뉴캐슬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풀럼에 패했다. 그러나 그 이후 펼쳐진 경기에서 아스날을 잡고 리그컵 결승에 올랐고 FA컵에서도 하브리그 팀을 잡고 5라운드에 진출했다. 이적 시장에서 눈에 띄는 영입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전력도 워낙 탄탄하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단 이번 라운드는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해야 하고 다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맨시티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력으로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뉴캐슬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로테이션 가동으로 인해 경기가 안 풀리면 맨시티도 포든과 홀란드 등을 내보내겠지만 기마랑이스와 윌록이 중원을 두텁게 지키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뉴캐슬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셈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입스위치를 잡고 승점 6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잔류권 팀들과 큰 차이를 두고 있는 리그 최하위기에 다이렉트 강등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잡으며 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아직 팀당 14경기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포기할 이유가 없고 FA컵 탈락으로 인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본머스는 리버풀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러나 리버풀 상대로도 경기 내내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고 접전을 가져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노팅엄과 더불어 이번 시즌 가장 핫한 팀인데 리그 선전으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고 있고 FA컵에서도 에버튼을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오우타와라와 클루이베르트, 세메뉴 등 팀에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선수가 3명이나 되고 케르케즈와 타버니에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사셈은 무승부가 큰 의미가 없기에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조 아리보와 랄라나 등이 중원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골을 노려야 하는데 탄탄한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클루이베르트와 세메뉴의 지원 속에 오우타와라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본머스가 승리하고 상위권 추격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첼시에 패하며 중위권 도약에 실패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러드 보인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첼시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웠다. 때문에 강등권과 격차가 줄었고 이번 라운드 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안토니오와 필크루그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부상 중이기에 보인과 쿠두스, 데니, 잉스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원정 연승에 성공했다. 사생과 팰리스 등 순위가 낮은 팀들 상대로 연속 멀티골에 성공하며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상대에 따른 경기력 기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직전 홈 경기에서는 최근 리그 최악의 팀인 토트넘 상대로 2골을 내주며 패했고 강력한 공격진과 달리 수비 라인은 불안하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는 요한의 위사와 은베우모의 리그 정상급 투톱이 있다. 그러나 네르고르와 야넬트의 원정 경기력이 아쉽기에 웨스트햄 중원의 공세를 이겨내기 어렵다. 수책과 솔레어, 로드리게스 등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할 것이고 쿠두스와 보인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 수비를 넘어설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보요뮤의 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갔다.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패하며 위기가 있었는데 소시에다드전 승리에 이어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내며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부디미르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긴 하지만 토로와 몽카yor라의 중원이 안정적이고 카테나와 후안 크루스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다. 레알은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는 원정 1차전에서 맨시티에 역전승했다. 특히 주중 맨시티 원정 승리가 컸는데 홀란드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리드를 2차례 허용했지만 은바페와 디아즈의 동점골 이후 인저리 타임에 벨링엄이 결승골을 터뜨렸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오사수나가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레알은 주중에 잉글랜드를 다녀온 체력적 여파가 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와 바르샤의 추격을 받는 레알이기에 리그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측면을 무너뜨릴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